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말라위에서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월간 치유 팟캐스트의 창박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월 5일날 말라위에 왔거든요. 진짜 말라위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 월간 치유 팟캐스트를 다시 찍습니다. 오늘은 8월호로 돌아왔고요. 정말 다사다난한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치들이 한국 연수를 끝나고 다시 말라위로 와서 이번 시즌을 치러 나가는데 지난 시즌과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시즌은 이제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담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덜했고 성적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많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저번 시즌보다도 훨씬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코치들 선수들에게도 참 중요한 한 달이었는데 그래도 별 탈 없이 이렇게 첫 달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말라위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와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일단 뭐 첫 소감은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제가 떠나는 7월 초만 해도 꽤 더웠는데 지금은 또 훨씬 더 더워져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이랬는데 여기 말라위는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즌물로 섬은 물론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정도, 낮에는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딱 괜찮을 정도인데 이제 본토, 뭐 음주주나 릴롱괴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추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인분들은 밤에 전기장판을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릴롱괴에서 잘 때 전기장판을 깔고 잤고 뭐 10도, 9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약간 피서 온 느낌으로 말라위에서의 첫 한 달 잘 즐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와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저희 유니폼의 제작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출국을 더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듯하게 출국을 했는데 말라이시도 릴롱게 일요일 날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한국 은카타베이로 가서 바로 일랄라호 타고 치주물루로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첫 주에 굉장히 할 게 많았어요. 저희 미디어 담당 모스터라는 친구를 새로 뽑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해줬어야 했고 저희 선수들이 이번 시즌부터는 또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사인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했고 선생님 구단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을 해서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관여를 했고 어쨌든 뭐 큰 탈 없이 첫 주에 좀 바쁘긴 했지만 일들을 잘 마쳤고요. 그래도 되게 다행인 거는 저번에 제가 처음에 말라위에 갔을 때는 인터넷 문제 때문에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불안정했었어요. 막 뭐 2, 3주에 하나 올라오기도 하고 뭐 한 달 넘게 올라오지 않았던 기간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그 위성으로 쏴서 받는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저희가 경기하는 치주물루 섬이 지도를 보시면 모잠비크 쪽에 굉장히 가까워 있거든요. 사실 월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치주물루 섬을 말라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모잠비크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하려고 대리점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몇 달 동안 그냥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말라위 특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과감히 포기를 했고요. 제가 찾은 해답이 인터넷 4도류입니다. 말라위에는 에어텔이랑 TNM이라는 두 가지 통신사가 있는데 이 통신사들에서 물론 핸드폰으로 데이터도 쓸 수 있지만 와이파이 라우터도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그 와이파이 라우터에 랜선을 꼽아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에어텔 라우터, TNM 라우터 이렇게 두 개를 사서 다 해봤는데 다행히 치주물루에서도 꽤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속도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토에 있을 때는 휴대폰 핫스팟으로 하면은 그 와이파이 라우터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치주물루에서는 그 핫스팟이 거의 안 잡히지만 그래서 본토에 있을 때는 양쪽 핫스팟 비교해가지고 더 빨리 터지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4도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렇게 치주물루 섬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치주물루에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지역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딱히 뭐 인종차별 하지도 않고 다 이제 제 이름을 알거든요. 근처 사는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이제 미스터 리 이러면서 이제 반겨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분들과 관계가 생긴 것도 너무 좋고, 이제 그냥 동네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시즈물로의 생활에 크게 무리는 없고, 저희가 영상에도 말했듯이 거기 이제 사무실 같은 공간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사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 자꾸 뭐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는 않았는데, 구축이 또 된다면은 더 편안하게 일도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제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씨마, 그 옥수수 가루로 만든 씨마가 사실 좀 어렵긴 했거든요. 뭐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먹기는 좀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익숙해진 건지 그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좀 쫀쫀해지거든요. 아주 막 쫀득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찰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소스 찍어서 고기랑 같이 먹거나 뭐 토마토랑 같이 먹거나 이러면은 뭐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토 출신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총 9명이 맥팔렌 집에 묵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리사 2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저희 선수들 식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 꼽사리 껴서 같이 먹는 거고요.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쌀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쌀을 이렇게 따로 해줘가지고 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먹었습니다. 지주물로에서. 이제 리그가 다시 시작을 했죠. 2026-27 시즌 치웨미 인베스트먼트 NRF 리그 1 리그가 시작을 했는데, 이번 리그 시작해서 3경기 치르면서 그래도 리그가 좀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 시즌과 똑같은 점도 꽤 있습니다. 경기 며칠 전에 갑자기 경기를 또 지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또 배가 출항이 지연돼 가지고 원정팀이 제때 못 온다던가,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에는 막 공지 없이 3시, 3시 반 이렇게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정경기 딱 하나 치렀지만 거기서 그래도 한 2시 4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지연된 시점에서 시작을 잘 했고, 그리고 저희 홈 경기에서도 제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저희 시간 맞춰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아예 합의를 한 게 2시 반에 시작하면은 좀 빠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즈물로 섬 자체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3시에 전 경기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3시 시작에 맞춰서 염두에 두고 다른 뭐 경기 준비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 원정팀도 항상 좀 여유를 부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3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번에 바뀐 점이 은피라 커넥트라고 해서 피파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든 선수 등록이나 뭐 라인업 등록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3경기 실제로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라인업 같은 것도 다 전산으로 등록하고, 뭐 누가 옐로 카드가 몇 장 있는지, 다음 경기에서 한 장 더 받으면 이제 한 경기 출장 정지인 선수가 누구누구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또 저희 선수들 코치들이 정식으로 피파에 등록된 모습을 보니까 또 치즈물로 뽕도 차고, 이제 진짜 뭔가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이 좋은데 너무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팀들의 경우에는 노트북도 없는 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 등록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선수들에게서 수기로 이제 작성한 그 등록 신청서도 다 받아야 되고, 선수들 뭐 신분증, 그다음에 선수들 증명사진, 뭐 저희가 이번 시즌 참가비 낸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파일화 해가지고 거기 시스템에 다 따로따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거의 하루 이상 걸렸는데, 다른 팀들의 경우 그런 역량이 없는 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 시즌 이제 3경기 치렀는데 아직까지도 등록이 다 완료가 안 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미리 한번 마련을 하고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전산 등록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이제 제가 예전에는 선수들 나이를 그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업로드 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 나이를 다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았다.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부주장 알랑 같은 경우도 2000년생이고, 그다음에 저희 윙어 다니엘 스쿠카 선수도 2000년생이고, 이렇게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선수들도 존재하는 걸 알게 됐고, 반대로 저희 윙어 에이스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0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07년생이 맞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 은피라 커넥트 관련해서 하는데 사실 칠로베 유나이티드와 파트너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등록하면서 문제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선수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다른 팀에 등록돼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북부주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을 안 해줬어요. 저희가 문의를 해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시즌 개막 직전까지도 막 등록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칠로베 유나이티드에서 이거 시스템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을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만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자매구단 칠로베 유나이티드와의 파트너십이 또 한번 효과를 본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확실히 이제 리그가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또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도 또 많이 합류를 했죠. 지금 기준으로 총 6명의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이제 곧 맥팔른이 저희가 경기를 치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한 명 더 데려올 예정이라 총 7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적 기간이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레벨이기 때문에 전 소속팀에서 계약 해지만 해주면은 바로 이제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뭐 기간의 제한은 딱히 없고요.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스쿼드 구성을 최대 25명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22명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또 영입 아니면 방출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쿼드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선수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골키퍼 마야미코 치우시와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골키퍼 2인 체제로 가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골키퍼 티나시 카산발라, 거기다가 이제 마야미코 선수가 합류를 해가지고 좀 경쟁을 하는 방향인데, 마야미코 선수는 본토에서 왔습니다. 본토의 카순구라고 좀 먼 지역에서 왔고, 제가 알기로 저희 입단 테스트 같은 글을 보고 치즈물로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고 싶다고 맥팔른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거의 카순구라는 지역에서 한 4-5시간 정도 걸려서 은카타베이로 와서 배 타고 치즈물로까지 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봤습니다. 근데 꽤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맥팔른이 최종적으로 영입을 진행한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처음 2경기에서는 티나시에게 밀려서 선발기를 못 잡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티나시 선수가 갈비뼈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로 투입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하지 않았고, 그 다음 홈 경기 라이플라이전에서도 1대0 승리에 일조를 하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반을 0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전 골키퍼였던 티나시와 경쟁이 앞으로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티나시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수는 라이트백 로날드 은달라마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새로 영입이지만 원래 치즈물루 섬에 살던 선수고요. 저쪽 남쪽 사메 쪽에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라이트백이 지금 조금 약하거든요. 원래 주전 만토랑 로날드 은달라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롭게 영입하게 된 모버트 카타파라는 선수가 이렇게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고한 주전이 없는 느낌이라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이 선수가 제일 많은 기회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3경기 중에 2경기를 선발 출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토 은카타베이에서 스카우팅을 해온 선수인데 레프트백 라반 롱웨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제가 쭉 봤지만 경기력이 꽤 괜찮았어요. 꽤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저번 시즌에 약했던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3경기 다 주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 얼굴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센터백과 라이트백을 둘 다 뛸 수 있는 모버트 카타파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성씨가 저희 공격수 TK 티모시 카타파 선수랑 똑같아요. 이 카타파라는 성씨가 치주물루랑 근처에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치주물루 선수고, 이 선수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 치테코 쪽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선수고, 맥팔른이 이번 시즌 앞두고 새롭게 영입이 된 선수인데 2경기에 나왔고 약간 투박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좀 피지컬적으로 강점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본토에서 스카우팅에서 데려온 윙어 쿤부카니 바냐 이 선수인데, 얼마 전에 골박창 채널에도 이 선수 인터뷰가 잠깐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승부욕이 높은 선수고 다른 선수들보다 꽤 쾌활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시원시원하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평소에 약간 쾌남 느낌이 있고, 저번에 이제 저희 2번째 경기였던 마프 원정 패배 이후에 뭔가 찬스를 놓쳤던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많이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흐느끼는 게 저한테 들릴 정도로 되게 길게 또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이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또 알게 됐던 것 같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잘 많은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도 출전했던 경기들에서 골은 못 넣었지만은 이 경기력 자체는 꽤 괜찮았어가지고 또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 다음으로 영입된 선수가 9번 스트라이커 임마누엘 음칸다위레 선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스트라이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저번 시즌에 TK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앞두고 무조건 스트라이커를 한 명 영입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맥팔른이 영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먼 곳에서 왔어요. 은카타베이가 아니라 저기 한 3, 4시간 가야 되는 엠방웨니라는 곳에서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치즈물로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 맥팔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를 한 경기도 출장을 못했고 이번에 맥팔른이랑 이야기했을 때 조금 훈련 같은 걸 좀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좀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던 조셉 반다 선수인데요. 댓글에서 많이 조셉 반다이크라고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선수가 근데 수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한 170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낙구 지점 포착이라든지 이 볼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선수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실제로 첫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상도 받았었습니다. 이 선수와도 뭐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좀 더 진지한 성향이 큰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치즈물로에서 되게 큰 역할을 맡아줄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저번 시즌 끝나고 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저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코치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 좀 소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윙어 자리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즌에 있었던 윙어들 중에서 요탐 카통고라는 선수와 그 다음에 다니엘 스쿠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중 한 명만 남기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축구 실력만 보면은 카통고가 훨씬 잘하긴 했습니다. 뭐 이런 스킬이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카통고가 더 나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카통고 선수가 저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수로 한 여자분을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포츠 도박에도 많이 빠져가지고 막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베팅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태도면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근데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코치들 중 한 명이 얘는 그래도 실력적으로 우리 팀에 크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다니엘 스쿠가 선수는 숙소 생활, 뭐 훈련에서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맥팔른 감독이 볼 때도 그랬고 그래서 누구를 남길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오케이 그냥 내가 쿼터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할 테니까 그냥 둘 다 남기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카통고는 이번 시즌 시작 전에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맡게 된 아기가 또 본토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어느 순간. 결국 오지 않았고 다니엘 스쿠카는 이번 시즌에도 계속 교체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그래서 결정하는데 많이 머리도 아팠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괜찮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첫 경기 홈 경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번 시즌에 저희가 원정 경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번에는 좀 배려를 해줘서 저희를 먼저 홈 경기를 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치하메 올스타스라는 팀이랑 붙게 됐고요. 이 치하메 올스타스라는 팀은 저번 시즌 중위권 정도 팀이었고 치즈물로와 가까운 은카타베이 항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번 시즌 저희가 홈에서도 이미 이겼던 상대고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일정은 아니라서 저도 일정을 보고 좀 안심을 했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코치들 데리고 한국 연수하고 뭐 비시즌에 이런저런 활동들을 진행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첫 경기가 부담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막상 첫 경기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경기를 지기라도 한다면 모든 한국에서 노력한 것들 또 FC 한양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들 한가람 선수가 도와주신 것들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첫 경기를 지면은 뭐 어쩌자겠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 있을 게 당연하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시즌 결과들을 따로 막 공유를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프리시즌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리코마 섬에 있는 팀들과 치주물루 섬에 있는 그런 지역 팀들을 상대를 했는데 뭐 한 7, 8경기 해서 비긴 경기가 한 2경기 있었고 심지어 한 경기를 지역이 굉장히 작은 팀한테 졌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지역의 조그만 팀들한테 지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즌 시작 전에 걱정이랑 연결이 됐는데 백팔룬이랑 관련해서 전화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경기력은 꽤 좋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선수들도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제가 직접 그런 경기들을 본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다행히 첫 경기를 까고 보니까 경기력이 되게 많이 는 게 보였고 백팔른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한시름 좀 놨던 것 같고 사실 경기 중에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와, 긴장이 너무 됐고 경기력은 압도를 했지만 전반전이 어쨌든 1대1로 끝났어요. 우리가 골대를 2번 맞추고 공격도 계속하고 했지만 어쨌든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고 다행히 70 몇 분에 2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이겼지만 70 몇 분까지는 정말 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울 뻔했어요. 매주 어쨌든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쉽지 않은 한 시즌이 되겠구나 그렇게 경기 끝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는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배 타고 4시간 정도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편집하고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는데 뭐 물론 분량도 길었지만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썰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은카타베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날 탄 참보라는 배는 모잠비크에서 출발해서 은카타베이로 오는 배예요. 그래서 이민국 직원들이 은카타베이 항구에 나와 있었는데 제 여권을 보고 갑자기 자기 보스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카타베이 이민국에 가서 은카타베이 이민국 보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비자로 말라위에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공항도 여러 번 거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이 비자를 받을 때 저희 자매구단 칠로벨 유나이티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자매구단이 위치한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에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는 블렌타이어에서 발급받았는데 왜 여기 치주물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따져서 제가 뭐 저희 자매구단이랑 저희의 관계 제가 치주물루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걸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도 이거는 너는 잘못됐다. 너가 이거를 일하는 장소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큰 문제고 이거는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에 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100를 주면은 내가 그냥 풀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30분 넘게 그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풀어줄 기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되고 급한 건 저니까요. 제가 그날 마침 저녁에 음주주에서 리코마현 디스트릭트 커미셔너님이라고 리코마현에서 가장 높은 분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 말하면은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또 이분이 마침 안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가서 편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은데 여기서 계속 붙잡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100를 주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음주주로 와서 그날 저녁에 리코마현 디스트릭트 커미셔너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완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한두 푼도 아니고 $100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북부주 이민국 총괄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분도 완전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피스로 와라 이래가지고 그 음주주의 이민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스 분께서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치주물루에서 일한다는 이런 레터 한 장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너한테 이 레터를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막 구속을 한다고 하고 막 $100를 가져가고 이럴 일은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엄청 미안해하셨고 이거는 이 오피서가 엄청 잘못한 거고 심할서를 써야 되고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릴 수도 있다니까 제가 조금 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나중에 뭐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분이 잘리기까지 원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겪지 않게끔만 해달라
이렇게 잘리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오피서가 잘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엄청 호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저한테 $100를 가져왔던 그 오피서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내가 뭔가 착각이 있었다 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계좌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끝나고 느낀 점은 좀 씁쓸했습니다. 이 말라위의 상황이. 사실 말라위의 경찰들이나 뭐 이민국 사람들이나 많이 만나봤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강약, 약강인 것 같아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합니다. 도로에서 보면 차를 엄청 멈춰 세워요. 뭐 예를 들어 음주주에서 은카타베이까지 한 1시간 간다? 한 두세 번 그 로드블락이라고 하는 검문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서면은 뭔가 문제가 없는지 뭐 면허증 검사하고 그다음에 차 뭐 타이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해서 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나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흠이 있다 싶으면은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권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같이 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라위의 체계가 좀 많이 씁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많이 정이 떨어지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말라위라서 좀 상호 보완적으로 좀 채워지는 것 같고요. 뭐 씁쓸하지만 저도 이 말라위에 점점 적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라운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원정 경기였죠. 마푸 스타즈라는 팀과 저희가 붙었습니다. 이 마푸 스타즈라는 팀은 저번 시즌 최악의 원정이었죠. 심판이 저한테 인종차별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서포터들도 굉장히 과격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 팀의 원래 홈구장에서 뭔가 뭐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처에 다른 홈구장에서 변경해서 해서 저번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프타임에 서포터즈들이 심판한테 막 칼로 찌른다 막 이런 살해 협박도 하고 뭐 완전히 순탄하진 않은 경기였습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오심도 꽤 있었고 저희 완벽한 뭐 명백한 핸드볼도 불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홈이었다면 무조건 이겼을 경기였을 것 같은데 역시 원정은 좀 쉽지 않아서 1대0으로 졌고요.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경기력 면에서는 압도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여러모로 아쉽긴 했지만 결국에 원정에서 이기려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심판 탓을 해봤자 뭐합니까? 그냥 이 리그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더 압도를 하고 더 잘하고 더 결정력 높이고 이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코치들, 선수들 다 결의를 좀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승격을 하려면은 원정 경기 절반 정도에서는 또 승리를 거둬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티나시 골키퍼가 전반에 갈비뼈 부상으로 빠졌죠. 그래서 바로 은카타베이 병원으로 저희 장비 담당 레너드 롱웨랑 같이 갔는데 다행히 뭐 뼈 골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타박상이어가지고 뭐 주사 몇 대 맞고 치료하고 그래서 나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 라이플라이전인데 이 경기가 원래 금요일 경기였는데 이제 라이플라이 쪽에서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서 화요일로 미뤄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금요일 경기를 상정하고 그 다음 주에 뭐 이민국에서도 제 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렌타이어에서 만날 분들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 일정들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희 미디어 담당 모스터에게 맡기고 못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1대0으로 이겼고, 사실 저도 경기를 아직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맥팔른 말로는 저희가 굉장히 압도한 경기라고 하고요. TK가 세트피스에서 헤딩골,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저희 9번 자리 스트라이커 TK가 이번 시즌 혈이 좀 안 뚫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경기 만에 그래도 혈이 뚫려서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너무 고무적인 건 무실점입니다. 저희가 사실 프리시즌에도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어요. 7, 8경기를 하면서. 그래서 수비가 계속 굉장히 불안했는데 처음으로 무실점 경기를 한 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 이렇게 치즈몰로 유나이티드가 리그 2위에 위치하게 됐고요. 다른 팀들이 많이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패가 있지만 현재 2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제일 견제해야 하는 팀이 지금 보시는 1위에 있는 치바비 리얼스타즈라는 팀입니다. 아니, 저번 시즌에는 이렇게까지 강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비시즌에 준비를 잘한 건지 이번 시즌 상당히 출발이 좋고 3경기에서 11골이나 넣었습니다.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새롭게 합류한 비전 아카데미라는 팀이나 아니면 저번 시즌 하위권이었던 에우티니 베테랑스 같은 그래도 처음에 이번 시즌 좀 하위권으로 예측되는 팀들을 좀 상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3경기 너무 압도적이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치바비 리얼스타즈의 다음 경기가 젠다 유나이티드라는 팀인데 이 팀이 완전 이번 시즌 짠물 수비입니다. 근데 공격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고 0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직 3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순위표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2경기씩만 치른 팀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리그가 15팀으로 홀수기 때문에 매 주마다 한 팀씩 휴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경기밖에 안 한 팀들은 한 주 쉰 팀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마지막 주에 휴식이 있어서 14경기 쭉 하고 마지막 주차에 쉴 예정입니다. 이제 8월 앞으로 있을 경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8월 2일 이걸 찍는 날짜 기준으로는 내일 모레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루베 마스터스 경기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미 나왔을 텐데 제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루베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번 시즌에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강등된 음주주의 굉장히 큰 팀, 음주주 시티 해머스라는 팀의 2군 팀이에요. 그래서 재정이나 여러모로 다른 팀들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임금 체불 이슈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훈련 보이콧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슈는 해결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시즌 출발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승 2패. 근데 2패 중에 하나는 홈에서 치바비 리얼스타즈에게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8월 7일 에쿠엔데니 FC라는 팀을 홈으로 불러드리는데요. 저번 시즌에는 이 에쿠엔데니라는 지역에 에쿠엔데니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에 에쿠엔데니 하드노커스라는 두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팀만 남게 됐습니다. 에쿠엔데니 FC. 근데 이 팀도 저번 시즌에 14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강등권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이 작은 문제로 불참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좀 구제가 돼서 다시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 시즌은 에쿠엔데니 하드노커스 선수들도 일부 좀 가세를 해가지고 좀 더 전력이 많이 세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역시 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8월 16일 에우티니 베테랑스 FC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 팀은 리그에서 가장 먼 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전 깡시골이에요. 저번 시즌에도 여기 에우티니에 갔었지만 진짜 시골이고 가는 길 도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비포장을 이렇게 오래 달렸던 기억이 있고 저번 시즌에 하위권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갔는데 뭐 사실 할 말 없이 졌어요. 1대0으로 졌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엔 젠다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경기에서 한 골 0실점으로 완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저번 시즌에는 2부에서 압도적인 꼴찌로 강등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시작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30일 치폴로폴로 FC 원정이 있는데 이 경기장은 제가 안 가봤어요. 이 팀 상대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근데 저번 시즌에 이 치폴로폴로 FC 원정을 가서 4대4로 비겼거든요. 근데 심판 판정이 진짜 엄청 심했다고 맥팔런이 저한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쉬운 원정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8월 굉장히 빡빡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5경기나 있기 때문에 빡빡한 한 달이 될 텐데 8월 한 달 또 열심히 치즈몰로 유나이티드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말라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치즈몰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떠들어주시고 이런 게 정말 많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고 월간 치유 다음 편에서 더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들 아니면 궁금한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다음 편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